자, 그럼 두 번째로 근데 이건 좀 복잡하죠, 내용이. 어려운 혹종 얘기인데 밀담. 그 일단 혹종 필담에 관련된 부분에 혹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혹정이 왕민호라는 사람의 이게 호야 자야? 호죠. 예. 왕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호죠. 사람이 강소성 사람이래요. 근데 이때가 나이가 54세였고 이분이 그냥 쉽게 말하면 거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지방 뭐 1차 시험? 1차 시험 향시. 향시까지는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가서 본시험. 본시험을 봐. 이제 이거 붙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옛날 우리말로 초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인이면 초시, 진사 뭐 이런 건데 1차 시험엔 붙었는데 관직을 받는 시험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인은 동네에서는 대접을 받아요. 근데 거인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죠. 동네에서 중국에서. 대접받는 거보다는 좀 높게 대접받아요. 그럼요. 그래도 지식인인데. 그러나 이제 관리는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박지원이 또 친구가 홍대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박지원은 사실 이 사람은 박지원은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번 얘기한 모양인데 이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제 했던 얘기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제가 옛날 얘기 해도 되나? 뭐 옛날 얘기. 제가 잘 언제 쪽이 고등학교 옛날 얘기? 2학년 때 그 진짜 옛날 얘기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고3이 되는데 1월 달에 떡국 먹고 심하게 체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팠던 중에 그게 제일 심하게 아팠어요. 저기 임요한 박사님이 뭘 드셔가지고 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인간을 돼지로 취급하나 지금. 아니 돼지로 취급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여간 그때 거의 난리가 났어. 뒹굴뒹굴 구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거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 우리 MT 갈 때. 됐어 그만해.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진짜 많이 토하셨 체하신 거의 거네. 물만 먹고 막 이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죽겠잖아. 내일 모레 고3인데 심심하고 그래서 친구가 대학에 때 도서부였는데 친구한테 제일 두껍고 어려운 책으로 좀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나 보고 시간 때우겠다. 그랬더니 이 치사 녀석이 열하일기를 가져왔어요. 열아이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해겔의 책을 갖다 줬었어요. 그런 건 못 드잖아. 그건 안 되지. 이걸 보다가 제일 제가 놀랐던 게 사실 이 파트예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 라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뭐 달이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둥가. 네. 달은 둥글지. 눈으로 봐도 둥글지. 달은 지금도 봐도 둥글잖아요. 그렇지. 지구가 근데 둥그냐 지구가 둥글다. 둥글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걸 순전히 이게 추리도 아니 이게 뭐야? 유추로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라고 해서 놀랐던 건데 이게 지금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지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인 지식인들이 놀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도 근데 요건 있어. 중국은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단 서양하고 가까웠고 동양은 옛날부터 천문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천문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어떻게 지동설도 듣고 좀 듣긴 들었나 봐. 그런데 아무튼 갑자기 조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얘기가 뭐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받아서 낸다. 그럼 지구는 또 그냥 빛을 내느냐? 지구가 그냥 빛을 내면 우리가 뜨거워 타 죽을 거 아니냐? 아마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 빛을 내는 것이다. 달이 밝은 것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지? 했더니 박지원이 이렇게 말해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죠. 어둠 속에는 보이는 게 없죠. 아침이 돼야 물건의 형체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얘가 스스로 빛을 낸다면 어둠 속에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밝은 낮이 돼야 보인다는 것은 사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광학 이론을 몰라도 이렇게 말해 형체가 보이게 되는 거다. 그럼 달은 밤에 보인다. 그러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다. 근데 그 지구의 빛을 받아서 낸다는 말도 참 기가 막힌 추론인데 그래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달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구 역시 태양빛을 받아서 내는 거다. 이런 유추를 해냅니다. 오, 대단하죠. 그래서 천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긴 할 것 같아. 정말 이 머리싸움이 아니라 사색의 극치더구만요. 그래서 우리 사실 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맨날 뭐 망원경으로 보고 뭐 중력을 계산하고 만유인력이 어떠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순수하게 사고만으로 이게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근데 원래 그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네. 밝히려고 하는 과학자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못 보셨구나. 최근에도 있어요. 그 지구는 결코 둥글지 않다. 성경에 있는 대로 네모지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한 과학자 모임이 있다니까. 과학자 모임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달도 지구나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그래서 달에 있는 그림자는 산하의 그림, 산끝 빛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토끼 모양 때문에 토끼가 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늘이 생기는 거니까 저기는 땅이 울퉁불퉁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달은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야 모르죠. 물론 말은 되게 어렵게 하는데 모른다. 근데 이게 좀 딴 얘기인데요. 나도 요즘에 이런 거 할 때 그러는데 그거야 모르죠. 박지원은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먼지가 모여서 뭐가 되고 이게 모여서 이게 되고 탁 이렇게 돼도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대놓고 모릅니다 그럼 무식한 취급받는 거죠. 근데 먼지가 모인다는 것도 꼭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네, 맞는 따지고 말인데 보면, 구체적 형체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살인범이 누구 같습니까? 현장을 보니까 이건 남자고 키도 크고 어쩌저쩌고 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뭐 조사해봐야 알죠. 모르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왜 난 학교 다닐 때 이런 건 못 배웠지? 책을 읽었을 때 좀 이런 것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금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정말 둥근지 너희들이 아냐? 라고 물어봐요. 정말 둥글다고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구가 네모지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도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반드시 의심해봐라. 그리고 정말 네 머리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그게 그렇다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젊을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국인이었던 혹정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시 이제 중국엔 서양 과학이 들어오니까 우리 유학자 중에서도 최근에 이르러서니 번역대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서양인들의 지구에 대한 설을 믿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이미 서양하고 접촉이 그렇죠. 꽤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 유학에서는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거 굉장히 이게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질 지리학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둥글던 이게 이 우주론으로 해서 이기론이 나오고 말하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유학자들은 천원지방설을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면 우리 유교가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 체제나 도덕 사상이 다 사라지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들 중에도 이걸 지금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저 서양 놈들이 이건 다 똑같아.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처음 왔을 때는 이 동양의 천원지방설이 도덕이나 이런 어떤 것의 근원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그냥 자기들이 아는 대로 지구는 둥글다 얘기를 했는데 동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놈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박지원이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뭐 조선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그냥 우리 밑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온 지식인이 지구가 둥글다. 서양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전혀 다른 이론으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 둥글다는 설도 정말 끝내죠. 달을 아까 말했잖아. 지구에서 빛이 반사돼서 달도 반사하는 거다. 그렇다면 달에서 보면 지구도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렇다면 모든 별과 달과 지구나 다 똑같은 형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구도 둥글어야 한다. 그렇죠. 어쨌든 지구에서 보는 달이 둥글다면 달에서 보는 지구도 둥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모진 게 부정되는 그렇죠. 거죠. 예. 해도 둥글고 달도 둥근데 왜 지구만 네모나야 되느냐. 그리고 이 허공에 떠 있잖아. 별도 허공에 떠 있고 허공에 떠 있는 것들은 다 둥글더라. 요건 뭐 말은 조금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물속에 있는 거니까 자연에 있는 것 중엔 모난 게 없다. 근데 요건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인데 자연에는 직각이 없어요. 그게 나도 몰랐는데 그게 직각은 없어요. 직각이 없어요. 그 직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추상적인 관념이죠, 그게. 근데 저도 몰랐는데 네. 전에 그 해저 도시가 왜 홍수 나서 깔아앉은 고대 도시 찾는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얘들이 도시 찾을 때 요즘 같지 않아서 왜 요즘도 그렇지만 수중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형체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찾을 때 찾는 게 직각이더라고. 직각으로 뭐가 빛이 꺾이는 게 이게 탐지가 되면 이건 100%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물에는 사각이 없다는 건 이제 직각이란 말은 안 썼는데 직각이 없다. 그리고 보니까 다 둥글더라. 그렇다면 지구가 어쨌든 직각이 없기 때문에 사방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단하잖아. 이게 이런 거를 추론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돼. 물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그렇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태양이든 아니면 지구든 달이든 간에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둥근 부분의 보편성이라는 거고 절대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사실 박지원은 천문학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 중에 있었던 친구가 아니지 후배라고 해야겠죠. 김성문과 홍대원이 지전설을 주장했잖아요. 네, 지구가 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야 과학자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했겠지. 홍대영을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던데 둥글다 이거야. 세상에 둥근 물건은 굴르게 돼 있다. 쉬운 설명이죠. 둥근 건 어쨌든 굴르니까. 네, 굴을 그래서 수 있으니까. 예, 부른다. 그래서 뭐 땅이 한 바퀴 돌면 뭐 하고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사실 그렇게 부른다는 개념은 그렇죠. 아닌데 뭐 여기 더 이상 얘기 저기 나온다. 역사 교수님의 지구과학 교실 때 지금 더 이상 얘기하면 나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구 자전설을 공은 구른다로 설명하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기발나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거의 같잖아요. 어쨌든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그게 하루, 달이 그 주변을 갖다가 땅덩이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달,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땅덩이를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된다. 예, 지금 설명하고 뭐 같은. 근데 이런 거 부분이죠. 정말 재밌지 않아? 공은 구른다. 어쨌든 답은 맞았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간 이 중사람들 이거 놀고 참 이게 야 이분 정말 머리 좋구나. 그리고 이게 궤변이 아니잖아 이게 추론과 관찰. 어떤 최대한이니까. 관찰이죠. 그래서, 또 예, 왜냐하면 이제 달이 둥글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찰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니까 그게 중요한 그래서 거거든요. 같이 네. 있었던 양반들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진 분도 있고 이 혹정이라는 양반은 그 지구가 그 빛을 아니 그러니까 지전설은 처음 듣긴 들었던데 잘 모르겠다 그랬던가. 자기 그리고 듣긴 들었던 거죠. 그 달이 지구의 빛을 뭐 받아서 반사한다는 거 옛날에 안 믿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이게 맞는 말 같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밑줄 쫙 하면서 들었대요. 근데 이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다 좋은데 이게 술이 좀 세가지고 아, 술을 네. 너무 좋아하셔갖고 이 모든 대담 뒤에 가면 글이 흐려져요. 한참 잘 나가다가 이 여기서부터 잘 모르겠다. 뭐 점점점점. 그래서 그때 걔가 막 밑줄 치면서 밑줄 쫙 하면서 들었다 끝 이렇게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혹정이라는 양반은 이 박지원
박지원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받고 음. 놀랐다는 걸 보면 당시 그 소위 지식인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옛날 사람들은 천문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천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서양 과학에 관한 얘기도 천문학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박지원의 이 놀라운 사고와 추리력은 이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준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정도 이야기를 나눌 정도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필담으로 했었잖아요, 전부. 네.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다 써가지고 주고 나면 그거 다시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고 나면 생각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적어도 한 4-5시간은 얘기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겠죠. 또 한자로 썼으니까. 네, 한자로. 필담, 이게 말로 한 게 아니라 필담으로 했거든요.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혹정이라는 사람 말고 지정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친구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정은 워낙 이 말을 믿었으므로 세세한 작은 별들이라는 구절 뭐 이것까지 제가 얘기 못하겠는데 아까 별들도 둥글다 어지럽게 동그라미를 쳤고 아까 밑줄 짝짝짝 했고 혹정도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이론이며 상쾌한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 상쾌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예리하다는 말이 맞지. 쾌하다. 그러게 영어에 클리어하다. 뭐 그런 뜻이죠. 정말 맞아요. 예. 통찰력 있는 이론이어서 전인이 발명하지 못한 것, 전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명이라는 건 밝은 걸 했다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너 기발한 아이디어네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생각.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번역이 고칠 게 참 많네. 기발한 발상. 그때는 이제 한자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이게 기이한 이론이며 상쾌한 이론이어서 전인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그냥 좋은 말인데 이렇게 되는데 쾌하다는 거는 명쾌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로 싹 잘라 나가는 거 이런 거 쾌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고 머리가 좋아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렇게 찔러 나갔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번역할 때 명쾌하다고 안 하고 상쾌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발명, 상쾌함 해설이 좀 필요하네요. 뭐 옛날에 그냥 한자 단어 그대로 통하면 그렇죠. 옮겨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게 번역이 70년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예. 그러면 뭐 그 당시엔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 그대로 노출시키고 어지간한 한자 단어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들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뭐 공자가 쓴 논어라든가 이런 경전들도요. 사실 번역문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한자 용어 그대로 막 옮겨버리니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자에다 조사하고 네. 접속사만 붙여요. 조사하고 접수만 붙인 거죠. 그러니 뭐 봐도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자기들은 이해가 돼요. 자기들은 한문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한글 세대가 보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번역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랬었죠. 아무튼 오히려 과학의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예. 그 궁금은 하고 네. 관심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고 들이미니까 오히려 뛰어난 사고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스포츠가 이제 문제인데 스포츠라는 건 제한을 걸잖아요. 100m 뭐 라인을 이렇게 네. 뛰고 이러한 땅에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늘 이기겠지. 하지만 일상에서는 자갈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열정이 있다면 남이 하지 못하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100m 경주장에 가서는 1등을 못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변하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는 1억짜리가 되고 나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키워나가면 또 요즘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자기만의 영역이 나온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박지원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저기 그 집에서 박재가랑 한다고 술 마시면서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했겠어요. 그걸로 출세는 못하고 뭐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열화일기 짓고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의미만 제대로 추구해도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제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책 썼을 때 이렇다고 이런 책 쓰면 안 팔린대. 이렇게 쓰면 안 팔린대. 그리고 제가 쓴 책 그 책 그 구강 이야기. 아니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 썼을 중에 때. 내 책 중에 팔린 책이 어딨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떤 양반이 그거를 쉽게 풀어서 해서 엄청나게 잘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나는 안 팔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출판사분은 이거를 좀 이렇게 쓰셔라.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걸 했더니 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는 못 만들고 뭐 기껏 팔아봤자 참 1년에 책 한 권 팔아서 나오는 돈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책 한 권 팔면 10만 원씩 나와요? 뭐 돈 많이- 1년 내내 팔아서 그러니까 책 한 종류에 한 권이 아니라 네. 한 종류에 10만 원 나오는 수준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내 나름대로 내 영역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제 이런 책을 쓴다. 그래서 뭐 어쨌든 20권, 30권을 써도 나는 이제 이렇게 쓰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내 즐거움과 내 개성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뭐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이것도 따지면 누구는 100만 회인데 당신은 뭐 10,000회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즐거움이 김인호 선생도 바쁜 분인데 이렇게 와서 안 바빠요, 저 한가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번 만날 수 있고 대화할 뭐,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요새 개강이 늦어져가지고